네, 오늘은 저희 FHA loan product 설명을 할 건데 fixed rate product하고 streamline product 두 가지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FHA regular FHA는 640점 이상 돼야 되고 loan amount 12만 5천, term은 fix가 돼야 돼요. whether it's 10 years, 20 years, 30 years 무조건 그 term은 fixed term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single family 원 유닛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컨도미니엄, 타운홈, 퍼드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emporary rate buy down도 가능해요. temporary rate buy down은 이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작년에 temporary rate buy down 얘기할 때는 그 third party associate만 이 크레딧을 줄 수 있고 그 크레딧을 가지고 temporary rate buy down 할 수 있다 그랬어요. third party agent들은 뭐 sellers agent, buyers agent 혹은 그 셀러가 바이어한테 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렌더도 이 돈을 줘서 temporary rate buy down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융트리가 받는 이제 리베이트가 리베이트 중에서 혹은 그 포션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떼어내서 손님한테 파이낸셜 베네핏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픽 얘기할 거는 FHA Streamline이에요. FHA Streamline은 감정을 안 해도 되고요. AVM 이제 데스트 리포트를 안 해도 돼요. 저희가 인컴도 리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빠르면 10일, 늦어도 20일 이내는 시작하고 끝을 낼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up to 60 days interest allowed는 뭐냐면 2 months of payment 오밋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월에 펀딩하면 6월 1일, 7월 1일 페이먼을 오밋하고 first payment due 8월 1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one unit property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토픽은 HUD REO라는 게 이제 FHA에서 되는 건데, FHA owned property를 저희가 단돈 100불만 내고 살 수 있어요. 요거는 오늘 컨텐츠에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고, 요거는 요거에 맞춰서 또 이제 디맨드가 있으면 설명을 또 따로 드릴게요. 자, 그래서 FHA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eligible borrower냐면 valid social number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valid social number가 없는 ITIN 갖고 있는 애들은 안 되겠죠. 근데 거꾸로 work permit 가지고 해외에서 넘어왔어요. 비자 가지고, 패스포트 가지고, 그런 애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카, 여기 불체로 살다가 work authorized form approve 받아가지고 social number 받은 애들, 그런 애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이해하는 폭에 따라서 우리가 퀄리파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지금 다카 같은 친구들은 집을 못 산다라고 생각해서 캐시로 렌트를 일부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FHA로 5%, 6%대를 줘서 집 못 사는 사람 사게 해주면 정부한테는 이 손님이 이 애플리컨트가 미국에 영주할 의지가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뭐 여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세금 보고를 하셔야지 FHA가 나오는 거니까 훗날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 뭐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장점으로 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론 오피서로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카 특별히 이런 친구들이 융자가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융자를 해줄 수 있다. 어떤 식의 뭐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maximum borrow는 4명까지입니다. 4명 이상은 안 돼요. 그 다음에 maximum loan은 한 트랜잭션당 하나만 되는데, 한 손님이 10개 이상 융자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11개째 집인데 10개는 인베스트먼트로 돌리고 11번째 집을 내가 거주용으로 사겠다는 안 되세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이 FHA 융자를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US feedback, automatic underwriting system에서 저희가 이제 전산에서 승인이 나온 손님들만 돼요. 그럼 위에 이제 XYZ가 다 맞으면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게 AUS 어프로벌이 안 나오는 손님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eligibility 섹션에서 at closing principal curtailment는 뭐냐면 principal reduction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30만 불 융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 pay to 뭐 existing lender가 뭐 29만 뭐 5천 불이었어요. 클로징 코스트가 뭐 5,500불이었고 그러면은 손님이 이 500불의 잉여금이 돌게 되거든요. 이거를 원금에 갚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손님한테 캐시백하는 리밋을 넘겼을 때. 그런데 이 500불이 넘어가면 론이 캔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는 저희가 론 피를 안 받는 손님들이거나 혹은 클로징 코스트를 싸게 일부러 팔려고 하는 손님들 혹은 론 어마운트를 올려서 손님 클로징 코스트 들고 오지 마세요 하는 손님들 이 세 가지 부류한테 어플라이가 되는 건데 재융자를 할 때 보통 많이 일어나요. 컨벤셔널 론은 이 커테일먼트 혹은 프린시플 리덕션이 2,000불까지 얼라우가 되는데 FH는 500불이 캡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주의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Mortgage Credit Certificate은 non-permitted예요. 요건 뭐냐면은 뭐 이제 non-traditional trade line이라고 뭐 utility bill 12개월치, 뭐 셀폰 빌 12개월치 갖고 와서 크레딧 리포트에 저희가 이 트레이드 라인을 임포트해서 저희가 승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승인을 시켜줄 수 있어요. 컨벤셔널 론을 통해서든 non-QM을 통해서든. 근데 FHA는 이런 거를 allow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mortgage seasoning은 캐시아웃 리파인을 하게 된다면 6 payment, on time payment, and에요 210 days from elapse of the first payment date.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번 융자 하셨을 때 예를 들어 뭐 10월에 론을 펀딩을 했어요. 근데 first payment due를 12월 1일로 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2월부터 1, 2, 3, 4, 5 6월 1일 페이먼트까지 내셔야지만 이게 충족이 되고요. 펀딩 데이트 210일은 7개월이니까 10월부터 지금 6월까지는 7개월 넘었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빙트리가 10월달 이자 비쌀 때 손님들 어프로치를 못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On time payment 여기 걸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5월에 광고를 하면 6월 달에 저희가 손님들이 이제 콜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주 반 동안 지금 프로그램 많이 이해하고 공부를 해놓으면 그때 손님들이 들어올 때 이제 된다 안 된다를 바로 말씀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Manufactured Home도 가능한데요. 뉴욕하고 하와이는 이제 permitted가 아닙니다. 지금 기빙트리는 6군데 스테이트에 어프로브 돼 있으니까 6군데 스테이트 에이전트들이나 손님들한테 FHA 스트림라인을 혹은 FHA 픽스 프로그램을 저희가 팔 수가 있을 겁니다. Subordinate Financing not permitted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받았던 손님이거나 혹은 뭐 솔라 패널 갖고 있는 손님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시리나 텍스링 갖고 있는 손님들은 이걸 완납을 해야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완납 안 하면 못 도와줍니다. Purchase는 manufactured home and land must be purchased simultaneously on the purchase. 그러면 이게 뭐냐면 manufactured home의 특징은 1976년도 전에 지어졌냐 후에 지어졌냐 해서 전에 지어졌으면 mobile home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후에 지어졌으면 manufactured home and mobile home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데 mobile home은 뭐냐면 움직이는 땅의 동산이에요. 땅에 이렇게 a fixed permanent foundation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Real Estate Division에서 관리를 안 하고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서 관리합니다. 동산들은. 근데 우리는 랜드가 따라오는 property tax를 내는 subject property인 manufactured home들만 저희가 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purchase와 refinance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must be affixed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땅에 시멘트를 붓고 permanent foundation을 만들어내야 거기 위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manufactured home이 들어와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안 되냐면 모빌 파크에 렌트 내고 있는 모빌 홈 오너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property tax를 이제 카운티에 내지 않고 individual 혹은 컴퍼니에 내는 사람들. 어떤 게 하냐면 큰 땅을 사요. 10acre, 15acre 사가지고
매니팩처 돈 300채, 500채 지어가지고 파는 인베스터들이나 빌더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이 집을 팔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파킹비로 이제 사이드 인컴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브젝트 프로퍼티 인컴이 들어왔을 때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나 손님들이 이 집 내가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프로젝트 프로파일,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지어진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랜드랑 이게 프로퍼티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ineligible property에서 co-op은 뭐냐면은 commercial property 1층, residential property 2층. 그럼 우리 뭐 풀러튼에 보면은 1층은 미용실인데 2층은 집이 있고 이런 뭐 집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 그러니까 복합 상가주택 이런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텍사스 50A6는 안 된다 그러는데 A4, A6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A4는 regular, non-homestead transaction이고 5A6는 homestead transaction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따로 컨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론 오피서 하셔도 정말 뭐 텍사스만 공략하지 않는 한에는 정말 1년에 한두 개 들어올까 말까 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만약 경우의 수가 생기면 그때 다시 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US 어프로브 된 애들 설명을 다 했어요. 이제 근데 AUS 어프로브에 안 나오는 애들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DTI가 맥스가 43이에요. 31, 43입니다. 이 홈 그 하우징 페이먼트라 그러죠 우리가. front end DTI, housing and debt to income 혹은 home to income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31 to 43 이제 이거를 이제 외우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FICO 680점 이상이 안 되면 80% LTV. FICO in between 680 to 720는 85%, 720 or above는 LTV 90까지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AUS 할 때 우리가 뭐 on-time payment을 해야 되고 점수가 좋아야 되고 뭐 트레이드 라인이 뭐 좋아야 되고 뭐 크레딧 히스토리도 좋아야겠죠. 근데 경우의 수가 점수 너무 좋고 다운 페이먼트 5%만 해가지고 AUS 나와야 되는 애들인데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크레딧 카드 오픈한 지가 뭐 6개월밖에 안 됐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손님의 프라이머리 바이오로는 좋은데 이 코 애플리컨트 바이오 뭐 와이프나 남편이나 혹은 뭐 부모님이나 친구나 뭐 코 애플리컨트들의 프로파일이 안 좋은 경우들도 어프로벌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가 있냐면 AUS에서 그 FHA나 컨벤셔널에 마찬가지겠지만 Gift of Equity라고 해서 부모님이 상속해주는 집을 리파이낸스해서 내가 취득세 안 내고 부모님이 내시는 프로퍼티 텍스를 승계해서 하는 트랜잭션도 있지만 부모님이 페이먼트 히스토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자녀가 이 집을 퍼체스 트랜잭션으로 일으켜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페이먼트 히스토리 냈던 내역이나 문제들이 지금 바이어인 자녀의 프로파일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친척이 살 수도 있는 거지만 within the family world에서 저희가 arm transaction, non-arm transaction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non-arm transaction에서 그러니까 이제 1촌, 2촌 애들 중에서 gift of equity로 다운 페이먼트를 커버해서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AUS 어프로브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매뉴얼로 가야 돼요. 그때도 뭐 가이드라인이 케이스가 있으면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리뷰를 해드릴게요. 크레딧은 레이트 페이먼트 히스토리가 24개월 동안 없어야 돼요. AUS에서는 한 번 늦어도 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 언더라이팅은 24개월간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forbearance 했던 애들 팬데믹 가운데에서 내가 코비드-19 때문에 파이낸셜 임팩을 받아가지고 모르기지 페이먼트 못 낸다 하는 애들을 12개월 혹은 24개월 유예기간을 준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유예기간을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버티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냐면 커런트하게 on-time payment을 하라고 해주고 그리고 3 consecutive payment history를 갖고 와야지만 우리가 승인을 주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캐시아웃의 경우는 12개월이에요. 얘는 purchase하고 refinance만 되는 거고요. rate and term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집에 forbearance를 걸어서 페이먼트 안 내고 있는데 사실은 돈이 많아요. 근데 일부러 안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돈 받은 거 가지고 다른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집을 더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FHA applicant는 purchase loan을 못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집의 forbearance history들 때문에. 자, extraneous circumstance는 뭐냐면은 이 waiting period가 foreclosure, bankruptcy, deed in lieu, foreclosure, short sale 이건 뭐냐면 FHA는 이 얘네들의 waiting period가 2년이에요. 24months인데 FODAC의 경우에는 fixed rate mortgage product에서는 family death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 뭐 이제 갔다 왔다 했던 이력이 있거나 혹은 뭐 그런 5가지 뭐 그 컨디션들인데 컨디션에 맞으면은 2년을 1년으로 줄여줘요. 근데 매뉴얼 언더라이팅은 이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픽스드 매트릭스 볼게요. 픽스드 매트릭스는 620.3.5% 다운이면 퍼체스 할 수 있고요. 레이트 앤 텀은 에퀴티가 2.5%만 있어도 돼요. 캐시아웃은 에퀴티가 20% 있어야 되고요. LTV 캡이 80입니다. 론 어마운트는 FHA 론 리밋에 정해져요. 이거는 뭐냐면 FHA 론 리밋 2023년도 캘리포니아라고 치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카운티에 따라서 FHA 맥시멈 론 리밋, 컨벤셔널 론 리밋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로스앤젤레스 동일하죠. 오렌지 카운티 동일해요. 근데 리버사이드 보겠습니다. 틀리죠. 샌버나디노 얘도 틀려요. adjacent counties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subject property information 들어오면 반드시 구글링 하셔서 subject property location, city, county, state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를 제가 검색해서 나온 거잖아요. 다른 주의 스테이트들이 파일 들어왔을 때도 반드시 이렇게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conforming loan limit을 외워버리고 저희가 FHA 론을 해석을 하니까 카운티는 72만 6,200이야 라고 외워버리고 접근을 해버리면 나중에 FHA 파일을 할 때 융자 승인 다 나오고 이제 클로징 해야 될 때 언더라이터가 그래요. 야 미안한데 우리 론 10만 불 줄여야 돼, 8만 불 줄여야 될 것 같아. 뭐 이딴 소리 합니다. 만약 이런 카운티면은 20만 불 이상 론을 줄여야 되겠죠.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완전 실수 덤퍼 쓰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리뷰하는 거를 손님 프로파일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어느 지역에 너가 집을 보고 있냐 에이전트랑 긴밀하게 얘기해 주시고 손님이랑도 이 파인딩스를 확인하는 그날 바로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 손님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운페이먼트 더 해서 집을 사지만 못하는 경우는 파일을 깨거나 에스크로 캔슬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자, CLTV는 Unlimited라고 합니다. Combined Loan to Value라 그래요. Secondary Financing이 Government Entity, 보면 Down Payment Assistant 했거나 FHA Approved Non-Profit, KLHFA 그런 것들을 대응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KLHFA에서 FHA Sponsored 프로그램을 했는 사람들은 이렇게 Rate and Term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asic Product Parameter에서 3 to 4 유닛은 Self-Sufficiency Test 해야 된다, 패스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FHA는 저희가 1 유닛은 저희가 1 to 2 유닛은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3, 4 유닛도 되는데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한 유닛은 이제 오너 아큐티파이면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3개에서는 렌탈 인컴 들어오잖아요. 이 렌탈 인컴이 우리 하우징 페이먼트, PITI, 뭐 HOA가 있으면 HOA까지 PITI-A가 다 커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르기지 4유닛 프로퍼리에 뭐 1밀리언 론이면 대충 한 페이먼트 10,000불 나온다고 해볼게요. 3유닛에서 3,000불, 3,000불, 3,000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기록에 만약에 보여지면 승인이 되는데 뭐 경우의 수를 뭐 어떻게 볼까요? 1,500불, 1,500불, 뭐 2,000불 뭐 이렇게 해서 10,000불보다 적게 렌탈 인컴이 들어오면 우리 손님이 DTI가 뭐 10%든 20%든
buyer qualifying profile이 너무 좋든 안 좋든 이거랑 상관없어요. subject property의 self-sufficiency 테스트가 패스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manufacturer property는 non-jumbo 그러면은 우리가 county loan limit에 이제 밑에 되는 애들만 된다라는 거예요. high cost county인 LA,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그런 애들은 1밀리언 이상까지 올라가요. 론 어마운트가.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카운티 론 리밋이 정해져 있으니까 non-jumbo라고 하면은 non-conforming limit 밑에, conforming limit 밑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LTV랑 combined CLTV가 LTV manufacturer 보면은 exceed가 안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HUD REO 요것도 안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패스할게요. Escrow waivers are not permitted. 이건 escrow account를 반드시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컨벤셔널 론이나 뭐 VA 론이나 뭐 이런 애들은 텍스랑 인슈런스를 monthly payment에 추가할 수 있고 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FHA based product 같은 경우는 escrow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impound라고도 해요. escrow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라인 리파이낸스는 이 LTV, CLTV가 상관이 없어요. 인컴도 안 보고 감정도 안 보고 하니까 점수만 맞으면 돼요. 페이먼트만 잘 내면 무조건 패스합니다. 여기 보면 신기한 게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랑 세컨홈도 된대요. 이게 뭐냐면 집을 살 때는 거주용으로 샀는데 한 2년, 3년 살다가 제가 무브아웃 했어요. 다른 뭐 프라이머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샀던 집이 디파팅 렌털 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예를 들어 뭐 2020년도 집을 샀으면 뭐 2.2, 2.375 뭐 이렇게 이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건들기 싫잖아요, 이 이자를.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작년 뭐 9월, 10월에 샀던 애들이 뭐 7%, 6% 샀어요. 근데 얘네들이 페이먼트 리덕션을 하고는 싶어요. 지금 5%대니까. 그런데 이 스트림라인에만 인베스트먼트 세컨홈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FHA가 Fixed Rate이고 Purchase로는 Rate Term은 뭐 캐시아웃, Owner Occupied만 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스트림라인은 예외로 인베스트먼트 세컨홈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트림라인의 프라이머리는 이제 저희 Fixed Rate 모기지랑 똑같죠. Escrow waiver remove 안 되고 Manufacturer non 전보만 되고 Temporal buyer는 안 되고 CLTV, LTV 뭐 이제 exceed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FHA 스트림라인 언더라인 가이드라인은 그 Fixed Rate 모기지랑 그 Full Doc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소셜 넘버 다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aximum Borrower가 4명이고요. 그 다음에 Property Owned Number가 10개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at any one point in time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예전에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at closing principal collateral 요것도 500불 리밋이 있고요. 그 다음에 underwriting 가이드라인 fixed rate랑 똑같습니다. 얘랑 그 다음에 manufactured home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뉴욕이랑 하와이 안 되고요. subordinate financing 안 되고요. 뭐 솔라, 뭐 혹은 뭐 city, 뭐 텍스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urchase는 랜드가 따라와야 되고 refinance도 랜드가 따라와야 된다. 코업이랑 텍사스 안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